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네.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 네. 전 정부 시절 도심 한복판에서 방사능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핵물질 토륨 TH229가 5.11223g, 우라늄 U232가 5.00283g 사라증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해당 핵물질이 2022년 4월, 작년 4월까지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원자력 안전재단에 보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기술원에 보관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아서 예. 원자력 안전재단 판교에 보관돼 있었다. 2019년 5월달에 보면 생활방사선 업무가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에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조직이 업무가 이관됐죠. 당시 생활방사선 업무 자산 이관 협약서를 보면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으로부터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수인계 자산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목록을 봐도 우라늄과 토륨이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 핵물질이 왜 재단에 있는 겁니까? 그 표준 시료 측정 때문에 표준 선언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인수하지 않고 협약서는 받았다고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핵물질 시료 인수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입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원래 선언은 밀봉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봉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전한 그 선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사유로 재단의 핵물질을 떠넘겨둔 채 방치하는 것은 안 되죠. 양기관에 어찌됐든 이런 걸 방치하는 것은 안 되죠. 네, 그건 맞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한국 원자력 통제기술원에서 실시한 재단 그 소량 핵물질 현장 확인 보고서를 보면 핵물질 보유 현황 확인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2022년 6월 달에 실시한 통제원의 현장 확인 결과 시료 용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라늄과 토륨 두 종의 시료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용액이기 때문에 증발이 가능합니다. 정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라늄이나 토륨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김재남 이사장님, 네. 가 정발해 사라졌다는 것을 언제 파악했습니까? 저도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과정이었고, 저도 작년에 카이낙의 점검 결과 관련 물질이 제로이고 자, 유의미한 그 이사장님 산량이 됐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점검 상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 조작 보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우라늄과 토륨 시료가 판교 도심 한복판에서 정발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 누군가에는 방사선 피폭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임시 보관을 할 때는 납 차폐체에다가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했는데 이렇게 사라진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납 차폐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들은 이미 다 킨수로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조치는 납 차폐체 안에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장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안에서 4월 2022년 4월 달에는 통제원으로 해당 시료를 옮겨놨습니다. 옮긴 이유는 뭐죠? 자, 이동이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로는 되었었습니다. 이 관리 부실로 정발했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어떤 관리의 부실함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떤 충분히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 기술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장님께서 비전문가고 핵 논자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점은 재단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시에 카이낙과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또 말씀하신 점은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욱희 위원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하는 탈원전 발언하시죠? 예,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탈원전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10조 원의 막대한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조 원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킬로와트당 원자력 발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비용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50원에서 60원 사이입니다. 예. 뭐 제가 가진 자료는 한 52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LNG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LNG는 한 200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200원대가. 있습니다. 석유는 얼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배, 4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의 장점은 다른 에 비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가동을 할 수 있는 원전이다. 이 전력 생산의 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 원장님, 네. 탈원전 추진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한 발표된 적이 있는데 혹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4년을 추정했는데 47조 4천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이 21조 5,860억인데 5년 전에 2016년에 비해서 올라가도 모자랄 건데 21.3% 감소했습니다. 또 기업도 원전 인력마저 왕창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유국 위원장님, 원전은 계속 운전을 허가받으면 재가동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정확한 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기간 설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기간 안에서 한 6기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든지 또 주요 기기 수명 평가라든지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 뭐 절차를 거치려면 한 3, 4년은 걸리죠, 최소. 예, 저희들이 거의 그 신규 인허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여기에 노후 설비 교체까지 들어가려면은 좀 더 걸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기의 연간 발전량이 대략 얼마나 되신다고 혹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대략 한 기당 1년에 한 3천억에서 5천억 사이입니다. 그럼 3천억짜리면 36kg 2조 원 정도. 대형 원전은 1년에 한 5천억 네네. 넘게 벌고요. 이걸 LNG로 만약 대체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6조 원의 피해는 예. 그죠? 예. 참고로 그 미국의 가동 원전이 93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연장된 게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상당수가 계속 운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한 30기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기 중에 캐나다의 19기 중에 15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세계적 추세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있다. 그 원한 위원장님, 네, 현재 그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9명 계시죠? 예, 그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몇 명입니까? 제가 기억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의원들 간에 이견이 큰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죠. 예, 의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뭐 심사 기간 예전에는 20개월, 30개월, 40개월이면 되는데 지금 88개월, 104개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알바비 저희들이 대방해가 없었는지 이런 거 철저히 감사가 필요하고 또 이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국 위원장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